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도 지가 먼저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일까? 그럼 이제 불안감이 밀듯이 밀려오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레나를 AI를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레나를 있으면 여기서 AI 역할은 곱하기를 해가지고 AI로 재설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의 수업은 이겁니다.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아레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렌 리스판시빌리티, 직무와 책임.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직장들은 더하기 AI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X가 될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AIT라고도 부르는 거. 그러니까 AI 전환이란 둘 다 표현인데, 내가 원래 만약에 기자야.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 정리하고 글을 써야 돼. 근데 만나는 사람이 10명인데 10명 만나기 힘드니까 약간 애매한 사람들은 에이전트 붙여가지고 에이전트가 대신 인터뷰 딱 AI한테 1차 정리해달라고 그래. 이상한 부분만 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접근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접근에 대해서 기대감을 느낍니다. 좋은데? 뭔가 내 일이 약간 가벼워지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감이 올라가요. 계속 야근 안 하고 이제 6시간만 일해도 될 것 같고 막 띵강띵강 하다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도 지가 먼저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일까? 그럼 이제 불안감이 밀듯이 밀려오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아레나를 AI를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레나를 있으면 여기서 AI 역할은 곱하기를 해가지고 AI로 재설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재설계의 범위도 넓어져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레나를 얘기할 땐 보통 조직 내 아레나를 있거든요, 이게. 조직 내에서의 이슈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바뀌어야 돼요. 기본 전제 자체가. 내 삶의 아레나. 내 삶의 아레나를 AI로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 이거를 처음에 또 말씀드리면 조직의 리더들은 약간 섭섭해. 삼성이나 LG에도 부른 건데 왜 직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 꺼내냐고. 우리 회사 얘기만 해달라고. 네, 그것도 너무 편향적인 시각이에요. 자기 삶을 멋지게 이끄는 사람이 삼성에도 잘 일을 할 수 있고 카카오에서도 일을 잘할 수가 있지 자기 삶에 대해서는 뿌예. 회사 나가서 일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엎어져 있어. 이런 사람이 그 조직에서 멋진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아레나를 AI로 재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이 아레나의 변화를 봐야 돼요. 삶의 아레나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수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죠. 가르치고, 연구하고, 뭐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는 거. 근데 행정적인 업무도 얘가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가르치는 것도 보게 되면 아래 한글 집어넣어. 그럼 막 걔가 해가지고 PPT 초안을 만들어. 배경자료까지 해서 너무 예쁘게 나와. 일이 줄어요. 시간이 남는데 남은 시간에 나는 뭘 할까? 학교 내부에 좀 더 뭔가 일을 키울 수도 있겠고 학생을 좀 1대1, 2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자. 제가 이제 이번에 소설도 쓰고 있는데 소설 쓰는 것도 하는 이유가 학교 업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나는 원래 뭘 하는 사람이니까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전 제 삶의 제 역할이 스토리텔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강의장에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죠. 20년 가까이 교수생활 했지만 더 넓게 다양한 이야기를 풀려면 스토리의 본질이 역시 원천적인 소설 이야기잖아요. 요걸 한번 건드려보자. 절약된 시간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너 이제 강의자료 만드는데 네. 2주 걸릴 거 2시간밖에 안 네. 걸리니까 연구 더 해. 네. 그래서 내 삶의 아레나를 생각하거나 내가 더 할 거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더 늘어나는? 그 브릿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회사라는 게 만약 이렇게 설계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으면 회사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보면 이 조직도에서 나는 어디에 맞는 사람일까? 난 여기 한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땅 하면 성공. 근데 문제는 내가 이 톱니바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 원래 톱니바퀴 플러스 고무벨트 플러스 모터결까지 할 수 있겠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럼 조직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C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B를 도와줄 수도 있고 원래 없었던 E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요? 나 그러면서 밖에 있는 F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조정을 해야 돼요, 서로. 이 조정이 근데 일어나려면 나만 이걸 하면 조정이 잘 안 돼요. 나만 이거 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게 미친놈이구나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도 좀 움직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리더. 사실 이런 변화는 혼자서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나, 동료, 회사의 리더십 함께 변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개인 단에서 네. 내 삶의 아레나를 좀 재설계할 때 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직장인 혹은 개인들에게 네.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조언 주실 부분 있으실지. 사실 제가 책에도 담아있던 내용이긴 한데 책에 보면 그 파트가 있어요. 삶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408페이지에. 수업을 실제 한 활동이에요. 대학원생들도. 각자 AI 수업을 듣겠다고 들어오면 대부분은 막 데이터 엄청 쏟아붓고 LLM 깔고 에이전트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수업에선 홍대도 아니고 MBA 과정이니까 영화 만드는 걸 시켜요.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당황해요. 아니 예술대학도 아니고 영화를 만드냐. 나는 보직이 그런 보직이 아니에요 교수님 막 그래요. 근데 만들라고 막 시켜. 어떤 영화냐 하면 네가 주인공인 영화.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여기서 너는 보통 저희 학생들은 40대 초반 직장인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 영화? 재밌겠다 싶다가도 약간 애매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던져보죠. 이제까지 살면서 본인에 대해서 엑셀 장표에 열을 100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데이터 분석해 본 적이 있거나 너의 이야기를 장표로 만들어 본 적이 있거나 누가 앞에서 너의 이야기에 대해서 PPT를 프레젠테이션 해본 적이 있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일상적으로 뭐 하는데 그러면 고객의 데이터, 회사 임원의 레코드, 회사의 연역, 시장 분석 이런 것만 맨날 들이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게 내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우리의 이해도를 보게 되면 얘만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지워버리고. 근데 내가 지워진 상태에서 내 삶의 아레나를 재설계를 못하죠.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몰라요 사실은.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인터뷰 작업을 시킵니다. AI가 인터뷰를 저한테 해줘요. 쭉 학생 인터뷰를. 2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면 5만 가지를 쫙 뽑아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건 내 삶을 돌아보는 작업. 그러니까 보통 컨설팅이 그런 거잖아요. as is에서 to be를 만드는 거. 근데 as is가 뭔지 모르면서 자꾸 to be만 그리려고 그래. 그러면 컨설팅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as is 핵심은 외부는 이미 많이 봤거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근데 AI 시대에 좋은 거는 AI 갖고 한 하루만 주말에 그냥 끙끙거리면 나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이게.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게 그게 있죠. 뭐 GPT야 제미나이야 그간 나와 소통했던 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줘.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 유행이던데. 이게 아주 대유행이에요. 저도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가지고. 혹시 나온 그림이 이런 그림 아니시죠? 맞아요. 저도 이런 그림이에요? 고통스러워하는 그냥 딱 이런 그림은 아니었는데 네. 저는 책과 돈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할 때 그렸던 건 이거예요. AI가 제가 지휘자고 우리들의 창조적인 여정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AI가 행복하게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되게 네. 해피하죠. 물론 AI가 감정도 없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뭐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우울해한다라고 해서 본인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나의 삶과 나의 인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N자형으로. 근데 이제 AI도 보게 되면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 IQ 140 부하가 생겼는데 걔를 가지고 맨날 하던 것만 하면 너 정말 나쁜 리더다. 너 맨날 리더가 새로운 거 멋있는 거 도전 안 한다고 뒤에가 담배 피우면서 뒷담하면서 AI가 뒷담할 거다 너에 대해서 아마. 근데 그럼 AI로도 완전 새롭고 창의적인 걸 만들 수 있어요? AI는 기본적으로 조합이긴 합니다. 통계적인 조합. 그럼 인간의 창의성도 통계적인 조합인 거냐?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뻘짓했던 시간들. 경험? 경험, 삽질,